베스트픽 3월 20일 국내 증시 마감입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 상승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흐름을 보여주며 중요한 전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코스피는 5,781포인트로 마감하며 약 0.3% 상승했고 코스닥은 1,161포인트로 약 1.5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급 구조와 업종 흐름이 완전히 엇갈리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이 2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점이고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은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1조 원 수준의 매도를 기록하면서 상승하는 시장을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상승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며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시장은 진짜 강한 상승이 아니라 개인의 매수로 만들어진 가벼운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비차익 중심으로 약 1조 7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오며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수와 달리 실제 시장 내부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업종 흐름을 보면 오늘 시장에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에너지 장비로 약 9% 상승했고 건설 업종도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무역, 식품, 유틸리티, 컴퓨터 관련 업종까지 고르게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미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는 하락했고 자동차 역시 약세를 보이며 기존 상승을 이끌던 핵심 축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매입니다. 자금이 한쪽에서 빠져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은 유지되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바뀌는 현상입니다. 외국인의 매매를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외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한항공, 대우건설 등 인프라와 경기 관련 종목을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기아 등 기존 핵심 대형주를 대규모로 매도하며 포지션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재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관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부 반도체를 방어적으로 매수하면서도 동시에 대규모 매도를 병행하며 매우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온 점은 기관이 현재 시장 상승을 강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와 장비, 일부 성장주 중심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테마 장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삼천당제약과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동시에 일부 로봇과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상승은 이어지지만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종목들도 일부 등장했습니다. 특히 TMC는 20% 이상 급등하며 단기 추세 전환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초기에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점 추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장을 한 단계 더 깊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지만 그 본질은 불안한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끌어가는 주체가 개인이고 큰 자금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가 아니라 수급의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추격 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스닥 급등 종목은 이미 상당 부분 상승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주도주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관찰과 선택의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의 체력은 아직 약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주도주가 완전히 교체되거나 혹은 다시 원래 주도주로 돌아가는 방향성이 곧 결정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초입에 있다는 점이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향성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읽는 투자자만이 다음 상승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스트픽 3월 20일 국내 증시 마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겉으로는 상승 이야기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 인하 시점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가 꺾일 경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90 원대까지 상승하며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외국인 자금 이탈과 연결되며 시장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9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설 업종입니다. 최근 건설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이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금 흐름입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건설과 에너지 같은 경기 민감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바이오와 테마주 중심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기관은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기존 주도주를 매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배당 정책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도입하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전환사채입니다. 여러 기업에서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주식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3번째는 공시 리스크입니다. 감사보고서 지연과 불성실 공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14번째는 수주 증가입니다. 조선과 건설 등 일부 산업에서 대형 수주가 이어지며 매출 연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전체 구조입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라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구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은 뉴스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지수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방향이고 테마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체력입니다. 오늘 공시의 핵심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과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금 조달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B2N은 약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며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환사채는 쉽게 말해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기업이 추가로 1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매도까지 진행했다는 점은 자금 구조가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 역시 3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원 컴포텍도 25억 원과 22.5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조기 취득하며 자금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현재 중소형 기업들 사이에서 자금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공시입니다. IT캠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회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원시스와 하이퍼코퍼레이션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되었는데 이는 시장에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악재입니다. 불성실 공시 기업은 향후 공시의 정확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공시를 보겠습니다. 자이S&D는 약 1,015억 원 규모의 정비 사업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주는 회사 매출 대비 의미 있는 규모로 향후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좋은 신호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약 3,779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를 발표하며 조선 업황 회복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래산업 역시 약 38억 원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실적 기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주 공시는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시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주주 정책 변화입니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 배당은 투자자에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 매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크래프톤에서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를 재선임하며 기존 경영 체제를 유지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사업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기업 공시는 산업 성장 방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공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매우 중요한 구조가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주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같은 긍정적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지금 단순 상승장이 아니라 기업 간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옥석 가리기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과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주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실적 기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시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구조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보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공시를 이해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라 진짜 기업만 살아남는 구간입니다.